그것인가. 저거 넣어요, 저거. 이거 아무나 절대 안 하는. 네. 오. 네. 이거 뭐가 줘야 돼.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 자기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시키기만 하고 이게 지금 했으면 뭘 줘야지 아무것도 주진 않고 계속.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난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럼 강연을 하겠다. 그 장소에서 그 난민의 그걸 조금 경험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경험해서 이게 난민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단어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왜 난민이 생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다르대요. 종족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어느 지역 사람. 근데 지역보다 더 센 게 사실은 시잖아요. 네, 인종에 대한 건데 우리는 그냥 단일 종이니까 우리가 별로 그런 개념이 있지는 않지만 한 나라 안에 서로 막 다른 민족이 있고 이러면 그 집단적인 그 이기성이 당연히 생기는데 저는 이제 그 종이라는 걸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 느그 애비 종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어? 김씨 종자들. 엄마 한씨예요. 네, 엄마는 그 김씨 느그 애비 저 씨 그 씨를 그 저 종자를 너무 엄마 너무 많이 이제 그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엄청 싫어하고 신뢰가 없어요. 아버지 종자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싸우는 걸 전 계속 봤어요. 그럼 거기에서 전 뭐가 됐냐? 전 난민이 됐죠. 두 가지 난민인데 정서적으로도 난민이 됐고 두 번째는 실제로 싸울 때 전 도망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나이가 먹고 돈이 있고 사회에 저변이 있으면 오히려 도망가서 더 재미난 곳에도 있어요. 만화방도 가고 뭐 게임방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두 번째는 돈이 없고 세 번째는 사회의 저변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도망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면 전 공사장 같은 데 계속 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공사장 같은 데 그 추운 날에 애들은 더 추위도 잘 타거든요. 저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공사장 거기 이렇게 베니어합판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좀 꽤나 오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고향이 아닌 거죠. 이 제주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주도를 아예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난민 캠프에서 이제 좀 보면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그 떨어져 가지고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뭐 걔네들 급하게 나왔으니까 막 보재기에다가 막 닭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온 애도 있고 뭐 옷까지만 진짜 이렇게 가지고 온 애 있고 어떤 애는 또 이제 엄마 아빠 없이 동생하고 자기만 온 애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좀 얘기들은 엄마 아빠 싸운 집안의 아이들이 제가 보기엔 정서적 난민이 겪는 거랑 똑같은 걸 겪거든요. 근데 막 싸우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가 안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막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잘 안 싸우거든요. 말을 아예 안 해버려요. 엄마 아빠가. 근데 아이는 그 공기를 계속 먹고 자라버린 거죠. 말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재건하는.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한가? 그 당장은 저녁에 뭐 비도 오고 막 기온차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지붕도 필요하고 벽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 학교도 필요하고 또 의료도 최소한의 것들, 그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재건을 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향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 달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제주도 살이 한 지 한 1년 반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장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정서에. 그러니까 계속 그냥 떠도는 거죠, 정서가. 아무리 서울에 괜찮은 장소에 산다고 해도 난 사실 여기에서 살다 여기서 죽고 싶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이 아닌 그냥 거주지에 사는 거죠.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심리치료 강연을 들으면서 그때 그 웅크려 있던 아이를 찾아가 줘야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적에 얼음땡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나 잡으러 오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얼음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난민이든 우리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저희는 본능적으로 딱 얼거든요. 이렇게 딱 얼어 있어요. 그리고는 안 자라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 지식은 잘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우면 기능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자라는 거죠. 그 정서가. 그냥 얼어 있는 채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얼어 있는 자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덩치는 어른이고 사회적 역할은 어른인데 어떤 정서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얼어 있는 거죠. 성장을 네. 못하는. 그렇죠. 그게 어른 아이인데 네. 근데 그걸 누군가가 이 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땡을 해주는 것에 나중에 제 경우에는 결국 누가 땡을 해줘야 되냐면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은 그때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그때 그 아이에게 돌아가서 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 그 자기를 주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중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우물 이렇게 할 때 안 나오니까 물 한 바가지 딱 넣으면 자기 안에 있는 물이 팍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 자기의 과거의 아이에게 땡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아이는 사실 이 사람만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종교든 뭐 NGO든 아니면 뭐 친구든 뭐 누구든 그러면 나중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미 이건 과거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자기의 그 상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디론가의 과거로. 근데 이게 현실에서 되게 리얼하게 나오는 상이 뭐냐면 지금 난민 친구들인 거죠. 사실은 그거를 사진을 볼 때 그걸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볼 때 뭔가 거기에 정말 그 리얼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형상이라기보다 그 안에 에너지와 그 실존하는 모든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볼 때 자기 안에 그 과거에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 아이가. 그러니 사실은 그런 거를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서 걔네를 도와주라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당신을 봐라. 그리고 당신을 좀 도와주라. 그리고 이제 뭐 한 편의 강연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사실 이 사진은 어떤 누군가에겐 거울인 게 있다.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 생경하거든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피부 톤도 다르고 어떤 자연의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네. 근데 저 사진이 거울이 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저 사진으로서 자기를 보는데 지금 현 시점에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과거의 그 시점에 자기를 보게 한다면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매직 미러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걸 약간 중간에 설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저 사진 안에는 제가 보기엔 저건 현실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저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작가들만의 고유하게 그 앵글을 담아내는 그 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 들리나요라는 걸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 되게 저의 부끄러운 면이 많이 나와요. 그럼 친구도 말해요 저한테 이렇게 야 너도 우리랑 소통 좀 해라. 그럼 내가 무슨 말이야 했더니 너 말만 소통 강사지 우리랑은 소통 안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아 이 미친 새끼가 영화를 망치려고 그러나 진짜 내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진짜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작가는 감독은 그거를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딱 살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되게 부끄러운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누구를 그러니까 작가의 시선을 통해 그 상황을 보는 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야, 저 사람은 스크린 안에서도 스크린 밖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데 더 애틋해하고 그래, 네가 더 희망이다. 왜냐면 너랑 나랑 다 그냥 그놈인데 너도 애쓰고 있고 너도 참 안 됐다.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감독의 시선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 현상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또 그 사진 안에 틀림없이 그 작가분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그걸 또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시선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었고도 궁금하지만 작가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그때 그 작가분은 뭐 어떤 프레임으로 이걸 봤는지 그리고 그거를 뭐 그게 답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들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길라잡이 정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술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반인들에게 그 어떤 그게 사진이든 그림이든 딱 보고 당신의 의도대로 해석해라 라고 하면요. 일반적인 사람의 90%는 이게 너무 넓거든요. 근데 또 아티스트들은 무슨 설명을 하니? 그냥 느끼는 게 그거야.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제가 할 테니 그냥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그것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좀 친절함의 문제. 그러니까 집중을 시킬 수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사람들이 그거를 딱 그냥 그 접속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접속하게 하려고 그걸 막 이렇게 제가 제 나름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가 정신병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성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그 내 본질과만 관계를 맺고 싶은 거지. 내가 이걸 다시 또 저쪽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근데 또 제 안에 있는 누군가가 야, 그 뭐 본질하고만 관계 맺어서 알아먹는 사람만 알아먹을 거면 뭐하러 해 이걸. 친절하게 안내해 줘야지.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번역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번역되지 않은 경전은 부적이다. 그러니 라틴어로 된 걸 영어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평범한 사람들이 경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주머니들에게 번역을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뭐단디 이런 표정도 하고 막. 근데 나 이제 어느 날 이게 싫은 거야. 정신병이 오겠는 거예요, 작가님. 저도 가만히 이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생각만 하고 yes. 나도 이러고 싶지 막.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하고도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버린 거죠. 저 예전에는 항상 포켓 스퀘어를 꽂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딱 이렇게 나오면 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뭐야, 쟤? 약간 이방인 그걸 딱 대하듯이. 그럼 나는 얼른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는 이 1시간 안에 이걸 못 열면 끝이에요, 나는.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이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지금 표정들이 지금 제가 미장원 실장 같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노래를 한 곡 하고 시작할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 다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노래도 일반적인 거 하면 사람들이 안 여니까 그럼 제가 그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의 2막 1장에 나오는 사랑의 아리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나비 부인 이런 거는 한 번은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뭐 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살짝 열어요. 그러면 나비야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웃잖아요. 그럼 제가 포켓을 꺼내서 막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파바로티처럼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 딱 1분 안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경계를 딱 풀고 이렇게 딱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한 번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현장에서 했으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또 뭔가를 제가 하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단어도 되게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공부한 거지 강연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그냥 무허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사진가, 조각가, 건축가 뭐 이렇게 딱 사람들이 알만한 그 부류 안에 있는데 나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이제 그게 제 일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돈 내고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저 선생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배우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코스프레로 이제 뭐 너희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어느 날 뭐 기도 비슷한 걸 하는데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너는 그들을 누구라고 정의 내리니? 그들에 대한 너의 시선은 뭐야? 그 정의는 뭐야? 그러니까 수강생? 돈 내고 오는 사람? 아니면 제자? 아니면 고객님?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너를 따라서 꼬봉? 넌 그들을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시선, 그게 맨 밑바닥에 컬러가 되어서 그 위에 쌓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근본 컬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을 바라보는 정의가 뭔지, 이웃인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각각의 너는 그들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아예 관심 없어요. 저는 뭐 저걸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저걸 보고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작가님 그거는 내가 사진 작가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게 있으면 저들은 피사체잖아요. 내가 카메라에 담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것 이전에 그냥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 포인트에서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의 짐을 같이 좀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선 사진을 안 찍는 게 사진 찍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에선 카메라를 갖다 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더 담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작가님들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말 이전에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난민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좋은 집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탁 열리니까 자기 안에 생긴 그 난민성을 어마어마하게 배설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그물에 걸린 새와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번 생은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이번 생은 글렀다. 이번 생은 글렀다. 근데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뭐 직장도 좋고 뭐 맞아. 이번 생은 글렀다. 이번 생은 글렀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좀 공간이 있어야 저 상이 들어올 텐데 내 안에 공간 자체가 없이 이 책처럼 꽉 쌓여져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게 뭐냐면 다 슬픔, 외로움, 관계의 깨짐, 억지로 하는 삶.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은 다른 여러 가지 힘드신 게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 나머지 사람들이 리스펙트하는 삶의 그 지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 영혼에 그 핵심이 별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두 분 작가님이 사실은 그렇게 그것이 저는 이 모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처음이자 끝의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작가님들 보고 옆에 있으면 나도 그거 좀 생기지 않을래나 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거야. 나도 저 사람도 예수님 2명인데 저 이렇게 가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또 현실에서는 또 그렇게 안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 사는 체게바라 같은 인간들을 만나면 또 이제 그 냄새도 또 이렇게 살짝 맡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게 또 이렇게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는 저는 그것이 정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개들이 이제 몰려들겠죠. 이제 개들이 이렇게 하면서 늑대가 거기서 하면 이쪽에서 자기 또 나도 내 개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사방에 몰려들면서 이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영화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보면 늑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늑대는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개는 이렇게 앉아. 그러면 이게 아까 먹으려고 앉잖아요. 늑대는 내가 왜 앉아?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그 늑대는 이제 그래서 그때 한동안 계속 자연 다큐만 봤어요. 그렇다고 늑대가 질서 없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질서가 있고 자기 무리를 보호하고 그게 엄청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개처럼 산 게 나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그게 중요한 거지. 늑대가 좋고 뭐 개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네 얼마 안 남은 인생을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그전처럼 살고 싶진 않아. 그 결론은 내려진 것 같아요. 저도 파인만처럼 뭐 노벨상 주겠다고 했더니 니들이 뭔데 나한테 상을 주냐. 난 나 싫어. 그리고 나 더 유명해지면 나 싫어. 안 받아. 그랬더니 친한 지인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노벨상 안 받으면 더 유명해져. 그러니까 빨리 받고 그냥 잠잠하게 끝내. 빨리 노벨상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게 맞다. 저 노벨상을 안 받는 놈이라 그러면 더 시끄럽게 나한테 와가지고 왜 안 받았냐고 인터뷰하고 그럴 테니까 그냥 빨리 받고 조용히 끝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연구나 계속 하자. 사실은 그 사람 다큐멘터리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아서 멋있는 것보다 그 본질과 맞닿아서 관계 맺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 너무너무 큰 그게 그 자유로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속으로 그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너무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가와 야생을, 그리고 예술과 일상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거는 있죠. 그리고 그걸 계속 찾고 싶어는 해요. 일상에서 예술을. 그걸 어떤 종교의 카테고리나 예술의 카테고리에서만 그걸 찾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찾을 수 없고 일상에서 연결해 줄 수 없다면 그건 자기들끼리 리그다. 그게 종교든 예술이든 인문학이든 세상의 모든 전문 분야든. 그리고 또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제 경우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고 엄마 글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저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가 거의 그 CIA 수준이었거든요. CIA, FBI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많이 하시는가 하고 뭐 사실 지금 가면은 그 자판기에서 500원 주고 뽑으면 뽑을 수 있는 그 등본 초본 하는 건데도 엄마 아버지가 그런 이제 기본적 사회적 그 힘이 없는 약자니까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를 안다면 친절해야 된다. 그 생각은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 알았다면 그게 진리든 뭐 예술이든 어떤 종류의 깨달음이든 지식이든 그렇다면 그러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친절하라고 먼저 알려준 것일 거다. 안 그러면 난 놈이 된 놈이 안 되면 꼴값이다. 그러니 각 분야에 사실 난 놈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술이든 종교든 돈 버는 거든 외모든 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달음이든. 근데 그 사람들이 된 놈이 안 되면 너무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 난민 그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뭐 대단한 그런 지식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는요, 되게 인간의 본연을 오늘 저 그 할머니들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표정에서 봐도 알아요. 전 만약에 제가 사진가라면 그걸 찍겠어요. 오늘도 몇 개 찍었어요, 몰래. 이렇게 그 개고기 주실 때. 근데 이게 정말 이걸 뭐? 근데 이제 어제서부터 우리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밤새 고왔어 그러면서 그걸 주는데 제가 거기에서 신의 모습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그 본질의 모습, 본연의 모습. 근데 막 얼굴도 막 주름 많이 가고 막 손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쫙 펴지는 그걸 느끼거든요. 아, 여기가 하늘 아래 첫 동네구나. 아,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도시엔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의 시작이 막 열매가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인간의 표정이나 사람들의 그 관계성에서 찾아내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몇 번 가면서 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냥 멀리에서 나 처음 보는 애들인데 걔네도 이제 이렇게 생긴 애 처음 봤으니까 손을 들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 눈빛과 손을 들어주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아, 그때는 다시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무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인 거죠. 말도 못하고 그 어떤 기술도 없고 뭐 농업 기술도 없고 의료 기술도 없고 아무 기술이 없는 거죠. 제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의 이제 강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분들이 좀 생겼으니 사실은 그분들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가이드 같은 이런 게 조금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작가님들의 사진으로 이렇게 그 다리가 좀 연결돼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기 있는 분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사실은 이게 그 난민분들에 대한 얘기 이전에 그냥 저희에 대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그냥 코로나 난민 이렇게 잡아도 되죠. 코로나 난민 돌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이 생겨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두 분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서 저 사진을 담으면서 뭐 저는 이제 몇 개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그때가 가장 상처 잘 받을 수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가 가장 상처를 잘 받을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영혼의 고향에서 떠나가서 지금 저희가 헤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언제 저 고향이 열릴지도 모르겠는 거죠. 지금 저 일상이라는 고향이. 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언제까지 지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이제 정신적이나 마음의 위치를, 내가 지금 요즘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어느 정도는 있구나. 여기에선 내가 뭔가 이런 걸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는 내가 뭐 운동을 해서 공급을 받든 마음의 커피를 한 잔을 하든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못할 때 문제가 더 불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심카드도 바꾸고 있는 돈 다 팔아서 뭐 요금제를 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나와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실은 코로나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로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어느 만큼 힘든지 전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완돼봐야 내가 경직이 많이 됐구나. 그리고 행복해봐야 나 요즘 많이 불행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행복해보지 않고 사랑받아보지 않고 이완돼보지 않으면 자기의 현재 상태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이제 웃기고 슬픈 말인데 빙판길에서 자빠지면 안 아프거든요.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쪽팔려서 두 번째 얼어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진 걸 잘 캐치를 못한대요. 근데 이게 그냥 웃긴 말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빙판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자빠지고 나서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입었는데, 근데 누가 바로 일어나려고 하냐면 자존심 센 사람이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얼른 바짝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대부분 다시 두 번째로 넘어진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신문에 나온 건데요. 빙판에서 자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죽은 척하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쌩 까고 다 사라진대요. 그러면 조심히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인생의 비법하고 되게 비슷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상에서 지금 저희가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때 절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갑자기 일어나려는 거거든요. 저희가 갑자기 못 일어나거든요, 지금. 네,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때 조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근데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쌓여서 엉뚱한 지점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사람은 사랑받아봐야 자기 삶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오지에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미션 보고. 그래서 음악을 한 것도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보고, 이 음악이 언어 이전의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엄청난 힘이어서 그 힘을 통로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하는 게 제 가치가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럼 어디가 오지냐? 그럼 보통 오지는 그냥 뭐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오지의 개념은 신이 그 사람 마음에 없는 곳이 오지지 그 지형으로 오지라고 논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아프리카 가서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봤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페이스풀해 보이고 그 마을을 막 2-3시간을 예배 보겠다고 그 뜨거운 날 막 뭐 이렇게 지고 뭐 헌금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고추 말린 거 이런 거 거기 화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 상의 옷 안 입으니까 여성분들도 X자로 된 끈으로 해가지고 애 데리고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머리를 한 땀 한 땀 다 닦아가지고 교회라고 말도 안 되는 흙으로 된 공간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일요일 아침에 뭐 추리닝 입고 뭐 대충 옷 입고 와가지고 뭐 어떤 인간은 또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러면 이들이 더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무슨 뭐 내가 보기엔 웃기지도 않은 짓인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와서 나는 본질을 파악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쩌면 도시에 살면서 풍요로우면서 누군가의 에반게리온 작가의 말처럼 신을 피해서 만든 곳이 도시라는데 그래서 빛이 없어도 되고 비가 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오지지 아프리카나 그것이 오지는 아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오지에서 내가 찾아가려고 했던 제가 그들한테 그 마음을 열려고 음악을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지에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들을 그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친절하고 이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뭔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걸 해야지. 그 생각이 조금 초반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지의 개념은 없어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기로 하면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로 하면 중심이니까 저기가 오지고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작가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저한테는 큰 강박의 외로움에 그러니까 그 고독이라는 게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고독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더 이렇게 맞췄으면 제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잃은 거 있고 근데 또 얻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얻은 거는 돈으로 지금 환산되지 않는 무형의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돈을 받든 안 받든 뭐 그건 두 번째 요소고 그럴 만한 거리가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그래도 뭐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는 최소한의 다리가 될 때는 됐으니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다리 역할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강연을 3주만 하고 이제 한 주를 아예 올 스톱.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멈춤으로 쉬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게 뭔가?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배움의 즐거움이 뭐니까 조경 작가에게 그런 걸 또 배우는 게 있고 옹기 굽는 사람에게 그걸 배우는 게 있고 또 사진하는 분한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머리에서 또 이게 근데 예전에는 이 영감을 갖고 강연으로 써야지 이게 바로 있었거든요. 업자 마음으로. 근데 지금은 그것으로 좋고 이걸로 굳이 안 해도 되고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난 멋있게 안 해 라고 하려는데 코로나가 와서
강제로 없어져 버렸어요. 8개월 동안 엄청 멋있게 아나 비움이야 이랬는데 원래 한 달만 비우려고 그랬는데 8달 동안 계속 비워지고 이번에 지금 전국 투어 하려고 그러는데 또 코로나 2단계 된다 그래서 또 전국 투어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멋있게 비우려고 그랬는데 강제로 비워지네. 아 나 진짜 이거 정말 이게 아닌데 씨.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아유 뭐 강의 안 하면 그만이야. 그 대보는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강연이 내 태양이었고 저는 지구나 달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되돌려 오고 싶은 것 같아요. 성공을 못해도 뭐 원래 성공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이 훨씬 더 그게 확실히 좋긴 하죠. 난민 사태 때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난민 기차 들어오는 순간에 찍은 그녀의 모습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기차역에 내려서 잠시 정차해서 간단한 메디컬 테스트와 보호품 받고 다시 이 기차를 타고 또 크로아티아 북부 도시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저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리아 분들 시리아에서 나오셔서 독일로 향하시는 독일로. 거의 99.9%의 난민들이 독일로 가려고 하죠. 그거는 독일이 뭐 일자리랑 뭐 경제적인 안정도 있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받아준다라고 하는 이유도 가장 컸고 저 아버지는 실제로 그 예수의 초상이 그 실제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지로 그려낸 인물이잖아요. 네. 실제 뭐 가톨릭이나 네. 개신교에서 예수님 얼굴로 네. 하는 그래서 실제 실존하는 예수님의 고고학적으로는 증명된 바가 전혀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시네요. 그러니까 생긴 거보다는 그 어떤 느낌에서 저 아버지의 심정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근데 저 아이의 머리에서 빛이 떨어지는 게 약간 달이나 행성이 빛이 시작되면서 딱 그 시작되는 그 되게 어떤 행성의 그런 느낌 같은 것도 딱 드네요. 되게 희망적으로 보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이 그만큼의 그건 아니어도 또 사람들한테 또 그걸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가는 이렇게 했지만 또 보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세계로 그 한 순간을 보는 거니까. 그런 사진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리고 그냥 딱 보고서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결론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의미죠. 이건 약간 모네의 그 모네 순간 그런 그림인 줄 알았네요. 이건 어디?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했었을 텐데 네. 사실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나 기자들이 오기 전에 저는 되게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여기서도 사실 그런 어떤 격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더 안정된 그런 어떤 고깃배를 구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를 다 모아다가 어설픈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실어서 데려오기도 했고 근데 이 청년들은 아마 그럴 돈조차도 없었나 봐요. 그 거리를 이런 그냥 물만 담은 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서는 그냥 묶고서는 그냥 헤엄을 쳐서 건너왔더라고요. 근데 헤엄을 쳐서 그냥 건너오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져서 저렇게 지쳐서 이렇게 그냥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여기는 약간 등대 쪽에 그리고 굉장히 좀 절벽이 져가지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래 가는 쪽이 이제 그 해안가 쪽은 아니었었는데 보트에 타기 전부터 이제 그냥 사람들이 계속 브로커들이 그냥 얘기한 게 이제 어떤 가다 보면 어떤 오렌지 띠가 보일 거라고 거기를 향해서 가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오렌지 띠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위에 앞서 이렇게 지나갔던 어떤 난민들이 버리고 간 그런 어떤 구명조끼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근데 딱 도착했었을 때 저렇게 수많은 구명조끼들이 사실 이거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치우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좀 건너오려고 했는지 계속 끊임없이 저런 딱 50명 태울 수 있는 어떤 구명정 이렇게 타가지고 도착하는 그런 어떤 씬.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